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착붙공약 프로젝트 13, 14, 15호 공약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착붙공약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민병덕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혹시 지금 12호까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단장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저녁을 쏘시겠다고 만찬을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곧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호 공약은 이소영 의원님 하셨는데 그냥 해드림 센터입니다. 2호 공약은 민병덕이 했는데 결혼 인센티브 예스입니다. 3호 공약은 박지혜 의원님이 하셨는데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입니다. 4호, 5호 공약은 이광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심야 스쿨존 탄력적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고 5호는 안전한 개방 화장실 부분입니다. 6호, 7호는 김윤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7호는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이었습니다. 8호는 안태준 의원님이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였습니다. 9호는 다시 이소영 의원님이 행복주택 최소 4년 주거보장. 10호는 박홍배 의원님이 10호, 11호 하셨는데요.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드립니다. 11호는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고고. 마지막으로 12호는 홍기원 의원님께서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였습니다. 이거 자주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13, 14, 15 여기에 3개 보태면 거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우리 착붙공약 TF를 이끌고 계시는 김태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약 전담 매니저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3호 공약입니다.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바람길입니다. 바람길 관련 전담 매니저 권양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곧 오실 겁니다. 14호, 15호 공약을 하시는데요. 장애인 교통지원, 학생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TF 소속 참석 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소영 총괄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종근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셨나요? 네, 한민수 비서실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불광, 불급, 전광석화, 종행, 무진, 지성, 감천, 사자성어 4개를 부여잡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가 4월 달에 22곳을 갔고 모당 모대표께서 3군데를 갔다고 그래픽까지 나왔던데 댓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총 길이는 아마 밀릴 거다. 제가 국내에서 22군데를 막 다녔는데 모당 모대표께서는 총거리가 긴 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총 이동거리는 정청래 대표가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더 분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 이동 거리도 제가 압도할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세종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세종시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상호 후보, 강준현 수석대변인 등과 이곳저곳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잠시 채소 가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한 상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로 힘들고 겨울에는 매서운 차가운 바람, 우풍에 괴롭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지를 않는다. 그렇죠. 한여름에 찜통더위, 한겨울에는 북풍 한술 몰아치는 그곳에 손님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한 것이 가열이 돼서 더 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세종에서만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한 전통시장에 가면 심심치 않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심하게 높고 낮은 실내 온도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힘들고 또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힘듭니다. 너무나 덥거나 너무나 추워서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되죠. 상인분들의 건강에도 악영향,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케이드 개선책을 착붙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현장 즉석 공약이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착붙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로 여는 바람길이라는 13호 공약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양혁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하는 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기에 저에게도 참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발표되는 공약 제14호, 제15 공약은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학생 돌봄권에 대한 공약입니다. 제14호는 전국 방방곡곡 교통약자 택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15호는 최중증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을 지원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라도 이게 우리 몸과 같이 살 수는 없죠.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가시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껴왔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크고 작은 불편들을 민주당이 하나씩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공약 하나가 국민 삶에 직접 와닿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따가 13호 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원 대표님께서 단장님의 말씀을 아껴 놓느라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년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착북공약단 단장 김태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지방선거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겨보느라고 바쁜 정청래 대표께서 착북공약 발표 때마다 직접 참석해서 인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챙기는데 진심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향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2.2%에서 3%로 대폭 높였고 이 3% 오랜만에 지금 들어보는 숫자입니다. CT은행도 2.2%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26조 규모의 추경이 뒷받침하고 당정청이 함께 민생경제 대도약을 힘있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표와 숫자 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뜨거운 한여름 열기를 온몸으로 버티는 전통시장 상인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한번 가려면 새벽부터 콜택시 예약에 매달려야 하는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돌봄 공백이 두려워 일을 포기한 채 교문 앞을 지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거시 성장의 온기가 미처 닿지 못한 자리, 정치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바로 착붙 공약 발굴단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노동 참여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꼽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복지관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도 반등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착붙 13호, 14호, 15호 공약은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바람길을 만드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돌봄을 책임지는 것, 착붙 공약은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호 전담 매니저이십니다. 권양엽 의원께서 바람길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어서 하시고요. 제가 세종 전통시장 갔을 때 이 공약을 해야 되겠다고 한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치원 시장 잘 보시면 이게 엄경화님께서 재래시장 아케이트가 계속 했는데 여름에는 띵풀이고 겨울에는 폭풍한 걸 몰아쳐서 도대체 장사도 안 되고 손님이 계속 안 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름에 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공약을 영국이 대표를 보냈거든요. 네. 연결 한번 해봐요. 여보세요? 네네. 엄경화 사장님. 네네. 저 당대표 정청래유. 아우,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네. 네. 지난번에 갔을 때 네네. 도대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여름에. 네. 예, 그래서 예.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를 네. 여기 지금 텔레비 중계도 되고 있고 다 국회의원들도 있는데요. 네네.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네네. 자기 소개 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조치원 전통시장 상인이거든요. 예, 뭐 팔고 계세요? 예. 야채 팔고 있어요. 야채 사장님, 엄경화님. 자, 그러면 네네. 여름하고 네네. 겨울이 뭐가 불편한지 얼렁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여름에는요, 이게 공기가 너무 탁하고, 네. 너무, 이게 문이 안 열리고 작동이 하나도 안 돼요. 예. 그래, 이게 바람이 공기도 하나도 안 통하고 해서 너무 더워요. 네. 여기서 햇빛이 저게 해갖고 여는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뭘 바라냐면 여름에는 진짜 재래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사람이 안 들어와요. 예, 너무 예. 덥대요. 예. 예, 그래서 예. 딴 것도 아니고 이게 한 4년 전서부터 이거를 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시행이 안 됐어요. 예. 그래 딴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안 한 데가 없어요. 딴 데는 다른 곳이란 얘기죠?
네네. 네, 하여튼 딴 데도 뭐 하여튼 그런데 뭐 해달라는 거죠? 이거요. 예. 이제 에어컨 같은 거는 이게 이제 너무 비싸. 자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 이제 여기 공기 나가게 이 예. 환풍기 같은 거나 해주시던지. 대형 선풍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라도 시원하게. 예, 예, 예. 예, 시원한 바람 좀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 옆에 공간도, 이게 작동이 안 돼갖고, 예. 바람이 하나도 안 저기 하고, 공기가 너무 착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네. 민주당 공약으로 네네.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약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꼭 해드릴게요. 네네. 지자체에서 꼭 하라고 그럴게요. 예. 네네. 엄경화 사장님이시죠? 네네. 야채 팔아요? 네. 뭐 팔아요? 야채요? 예. 야채는 어느 정도는 좀 팔아요. 기본 팔아요. 아니, 배추, 뭘 파느냐고, 뭘 파냐고요. 아, 가게. 감자, 오이, 호박. 감자, 오이, 호박, 가지. 가지 이런 거 판다고요? 네네. 네, 장사 잘 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가면 또 봐요. 네. 네, 네.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착붙 공약으로 착착 공약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양혁 의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일 것 감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복 공약 프로젝트 제13호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로 여는 바람길 공약 전담 매니저를 맡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방금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지만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 4월 25일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야채를 파시던 엄경화 상인분께서 직접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40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968개 시장에는 비가림 시설,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케이트는 눈과 비를 막아주는 고마운 시설이지만 여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방문객들은 더워서 발길이 끊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착복 공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 시장의 찜통 더위를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바람길로 바꾸고자 합니다. 아케이트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신속하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 보급하겠습니다. 고성능 대형 선풍기로 시장 내부의 정체된 열기를 빠르게 식혀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원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순환 효과가 탁월하고 유지 보수가 쉬운 대형 선풍기를 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시원한 바람길을 열어 상인에게는 건강한 일터를, 시민들에게는 매일 찾고 싶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로 여는 바람길이었습니다. 14호, 15호 발표하기 전에 우리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좀 일찍 오세요. 예, 14호, 15호 전담 매니저 아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택시 지원과 학교 내 돌봄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까지 김윤현이랑 저랑 이소희에서 국정과제 통과시키느라고 늦게 온 겁니다. 네. 자, 오늘
네, 오늘 발표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제14호 15 공약 담당 매니저 성남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번 공약은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시대,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이동권과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한 착붙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이 법정 장애인의 날이었고, 또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4호 공약, 전국 방방곡곡 교통약자 택시 지원 공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특별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약 65만 교통약자가 대상이며 약 4,800대의 콜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바우처 택시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 일반 택시처럼 운영하다가 이용자의 콜 접수에 따라서 이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광역 14개 지자체에서 약 1만 7천 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영 중입니다. 비장애인은 이동하고 싶을 때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지만 장애인과 교통약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콜 접수 후 무려 1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기도 전에 콜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 미리 불러두는 것입니다. 한편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도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우처 택시 미운영 지역에서는 일반 택시보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저렴하니 교통약자 모두의 수요가 쏠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합산 법정 도입 대수는 이미 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부산과 경북 등 7개 광역지자체는 법정 도입 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군의 경계가 넓지만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100명당 한 대의 도입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부족해 운행을 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부담 운영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휠체어를 운영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기초지자체 약 80여 곳에서 아직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택시를 확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 삶에 착 붙는 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15호 공약,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현재 약 3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중도 중복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2년 6월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도 중복 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신변 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 또한 최중증 장애 학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 학생을 지원해야 할 특수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4.2명당 특수교육 교원 1명, 특수교육 대상자 7.1명당 특수교육 지원 인력 1명, 1대1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 학생은 사실상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수업 중 긴급 상황이나 식사 및
신변 처리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학교 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로 복지부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내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급여 방식으로 학교 내 위생관리 및 신변 처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도 중복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에서 80시간가량 추가 급여를 지원해 학교 내 돌봄 지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에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두 가지 공약은 모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착붙 공약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3호는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여는 바람길. 14호는 전국 방방곡곡 교통약자 택시 지원. 15호는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구호가 뭐였죠? 착붙 공약 파이팅. 네. 그럼 저희가 착붙 공약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착붙 공약! 화이팅! 착붙 공약!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 김태년! 화이팅! 네. 김명도! 뭘 나를 그래. 끝.